네, 이번 시간은 폐색전증의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치료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올 텐데요. 자, 이 항목에 대한 각각은 이제 치료 모듈인데요. 자, 이 모달리티에 대한 적응증과 금기증은요, 여러분이 상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걸 쓰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이걸 고려해보고, 그쵸? 이렇게 서로 계속 비교해가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릴 거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굉장히 그쵸, 시험에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탈이 그쵸,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쵸? 증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쵸, 검사를 해봤더니 뭔가 의심이 되는데, 특히나 바이탈이 지금 안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그쵸, 지금 폐색전이 생겼습니다. 그쵸, 혈관을 막았는데요. 이 혈전 자체가 아직은 바이탈을 그쵸,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요, 당장의 혈전을 뚫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혈전이 조금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더 생겨버리면 그쵸, 진짜 그때는 바이탈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추가적인 혈전을 생성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프리벤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관 자체를 뚫는 시술보다는요, 지금 자체에서는 대표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 있죠. 항응고제를 먼저 쓰거나, 자, 아니면 이 항응고제, 그쵸?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혈전 생성은 막지만, 자, 그런데 이 항응고제가요, 이미 생성된 혈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항응고제를 쓰고 싶은데 이게 못 쓴다. 그쵸? 항응고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 IVC 필터라고 하는 걸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IVC 필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대정맥 있죠. 인페리얼 베나카바에 필터를 거치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자꾸 재발하는 경우 있죠. 혈전이 재발되는 경우에 이렇게 필터를 삽입해 볼 수 있고요.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항우제를 쓸 수 없는 경우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탈이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혈전이 그쵸, 이렇게 지금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혈전 자체를 빨리 뚫어줘야 되겠죠. 빨리 뚫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트롬볼라이시스죠. 아니면 엠볼렉토미. 자, 이름만 봐도 알겠죠. 트롬볼라이시스는 그쵸, 혈전 용해술입니다. 이거는 저랑 이제 예전에 그 심근경색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인터벤션 과정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금기증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역시나 금기증 중요합니다. 그리고 엠볼렉토미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제 뭐 카테터나 수술적으로 엠볼렉토미, 즉 혈전을 완전 떼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그런 시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각각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그쵸, 이 서로 하나씩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 병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쵸, 이 바이탈 안정 불안정에 대해서 그쵸,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쵸, RV 디스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폐색전에서는 이 RV 페일료가 굉장히 중요한 예우인자입니다. 자, 우리가 우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피가 나가야 되는, 그쵸, 폐동맥에 혈전이 생겼다라고 하면 점점, 그쵸, 얘가 이제 경색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커지게 되는 경우에서는 AV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심실, 그쵸, 경색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V 디스펑션, 그쵸,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거든요. 보통 심초음파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RV 디스펑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이탈이 안정하더라도 급히 혈전을 뚫는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고요. 그쵸?
자, 더군다나 그쵸 제가 설명드렸는데 심초음파를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쵸? 또 치료 방침이 결국 이 심초음파를 통해서 RV 디스펑션이 있으면 바이털이 안정하더라도 바뀌었죠. 그쵸?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폐색전에서 심초음파를 통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더군다나 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은요. 그쵸?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트롬볼라이시스랑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병합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조적으로는 뭐 통증 조절이 그쵸?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흉통 같은 게 NSAID를 또 쓸 수 있고 우리가 또 오른쪽 심부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RV 페일류가 오거나 아니면 카디오제닉 쇼크가 있을 때 그쵸? 혈압에 따라서 도부타민을 또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한번 증례를 보고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이런 자세한 얘기들 있죠. 언제 엠볼렉토미를 쓰고 트로몰라시스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너무 길어져서요. 자, 일단 보시면 증상적으로 호흡곤란이 있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이탈이 지금 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초음파 결과를 보니 딱히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심근벽 운동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쵸, RV가 문제가 있는 디스펑션이 있는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초음파를 통해서. 자,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제 CT를 찍어봤죠. 그쵸? CT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색전에서는요. 자, 이런 소견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소견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그쵸, 이게 지금 하늘간 음영에 지금 시꺼먼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혈전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바이털은 지금 안정하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혈전 자체를 지금 당장에 제거하는 것보다는요, 2차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고려했을 때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IVC 필터를 쓰는 거죠. 그쵸?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미 여러 개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미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안티코아귤레이션 제제를 쓸 수 있나요?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보기가. 자, 좀 더 제가 한번 복잡하게 해볼게요. 여기를 헤파린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안티코아귤런트랑요, 안티플레이틀릿은 좀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스피린은 안티플레이틀릿 제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헷갈리게 제가 안티코아귤런트인 헤파린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럼 와파린, 헤파린, 유로키나제, 리바록사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미 예전에 출제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자, 보시면 헤파린을 그쵸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리바록사반 있죠. 자, 우리가 와파린도 그쵸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급성 단계에서 지금 치료를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일단 3번부터 좀 배제해 볼게요. 이거는 스럼볼라이시스입니다. 혈전 용해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털이 안정하더라도 뭔가 이제 RV 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소견 없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렵게요. 이게 안정한데 이걸 이상 소견해 주고 이거를 쓰게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안티코아굴란트를 쓰더라도요. 헤파린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와파린을 그쵸 교체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치료 일주일 이내에 와파린으로 교체한다라고 하는데요. 급성기 그리고 급성기 혈전이 막 쌓이는 상태에서 와파린을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프로테인 C라든지요. S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혈전을 그쵸 방지해주는 물질인데 이게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혈전의 포텐셜을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굳이 쓰지 않는 거고요. 급성기에는. 그리고 보통 이게 이펙트를 나타내는 데는 보통 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니셜에서는 헤파린을 쓰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쵸 헤파린과 오버래핑을 한 다음에 와파린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급성기에는 먼저 헤파린을 먼저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와파린 제거해 봅니다.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바로 이게 선택이 되는데요.
제가 헤파린으로 바꿔봤죠. 그러면 헤파린이랑 리바록사반 뭘 쓸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그쵸,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헤파린, 이거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요, HIT라고 해서 헤파린 유도 트롬보페니아라고 하는 게 있죠. 혈소판 감소증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파린보다는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자, 리바록사반이 더 적절합니다. 이거는 팩터 10, 그쵸? 10A의 이니비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불필요하다. 그만큼 좀 더 이제 안전성이 보장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그쵸? 것도 사용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를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더 적절한 약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